이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좀만 더 버티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맡은 부분은 전문 심폐소생술 성인 파트고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승입니다. 전문 심폐소생술을 영어로 ACLS라고 부르죠.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 전문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김민수님, 김민수님, 김민수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1호실이요. 심정지 환자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네, 환자 심정지 상태고요. 코드블루 방송해 주시고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도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방금 도폐심절전 중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리딩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가슴 압박 교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백배블 마스크 30대 2로 환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주사 3분 단위로 1mg 주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 2분마다 시간 체크 확실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백보도 주십시오. 노브로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니터 됐나요? 아홉, 열, 여섯. 예, 리듬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힘실 세동입니다. 그 150줄로 차지하고 제세동 시행하겠습니다. 네, 제세동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열아홉. 선생님, 어떤 상황이죠? 1분 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현재 CPR 진행 중입니다. VPB로 제세동 한 번 시행했고 인투베이션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COPD 어그라베이션으로 입원했는데 올드 MI, 당뇨 과거력이 있습니다. 아직 심정지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CPR 리딩 하시죠.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분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에피네프린 1ml 투여합니다. 가슴 압박 중단해 주시고요. 리듬 좀 볼게요. 리듬 확인하고 나면 교대 좀 해주세요.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맥박 없습니다. PEA입니다. 압박 계속해 주세요. 압박 다시 합니다. 하나, 벤틸레이션에 문제 없어요? 네, 공기의 저항이 조금 큽니다. 일곱, 여덟, 다섯 좀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아무래도 인투베이션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그러면 자세가 안 나오니까 LMA로 갑시다. 네, 열넷,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 공기 주입해 주시고 호흡음 들어올게요.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벤틸레이션 자주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6에서 8초 사이에 한 번씩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세요. 네, 가온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네프린 투여할까요? 아니요. 두 번째는 바소프레신 40유닛으로 대체합시다. 네. 그 압박은 깊고 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이 분 지났습니다. 리듬 확인할게요. 심실 빅맥으로 보이는데 그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맥박 없습니다.
우맥성 심실 빈맥입니다. 그 150줄로 제세동 시행하시고 그 두 분은 교대하세요. 시작. 제세동 되었습니다. 지금 CPR에도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미오다론 투여도 그래요죠. 좋은 생각이에요. 아미오다론 300mg에 그 DW 50cc 믹스해가지고 폴루스를 한번 투여해봅시다. 아미오다론 투여했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리듬 확인할게요. 지금 맥박 한 번만 재주세요. 맥박이 있습니다. 혈압 좀 재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180에 110입니다. ROSC 되었습니다. 인투베이션 수행해 주시고 EKG 좀 찍어주세요. 중환자실 어레인지하고 자기는 순환기내과 컨설트하고 하이퍼서미아 좀 준비해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전문 소생술의 전 과정이고요.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 정도 수준에서 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여러분이 앞 시간에서 그 기본 소생술을 배웠을 텐데 기본 소생술의 약자가 Basic Life Support BLS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소생술하고 기본 소생술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문 소생술이 다른 점은 전기 치료가 크게 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소생술도 이게 이제 기본 소생술의 대표적인 그 장면인데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기본 소생술도 이런 제세동기, 이런 자동 전기 충격기 AED라고 부르죠. AED,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이런 그 자동 기계를 이용해서 전기 치료를 하게 되지만 전문 소생술은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 전문 소생술에서는 그 기계에서 심전도 모니터에서 심전도를 보고서 의사가 전기 충격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직접 전기 충격을 주는 게 크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보통 그 기본 소생술은 입대입 인공호흡, 그러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을 많이 하는데 전문 소생술은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마스크, 그 다음 이걸 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혹은 엠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이게 지금 말초 그 혈관에서 1cc 주사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5cc나 10cc 주사기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약물을 혈관으로 투여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게 또 크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0대 이후 기본 소생술에서는 30번 심장 압박하고 그 다음에 2번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러면서 그 흉부 압박을 잠시 중단할 때가 생깁니다. 그 인공호흡 2번 할 때는. 하지만 전문 소생술에서는 보통 이 중단하지 않죠. 계속 심장 압박을 하고 물론 잠깐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재면서 5사이클, 그러니까 2분에 한 번씩 그 심장 리듬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소생술하고 다른 점이죠.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 그 인공호흡을 할 때 이렇게 생긴 기구를 넣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라링스 그러니까 기도 입구에를 그 덮는 마스크인데 이걸 라링잘 마스크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튜브가 있어서 이거 우리가 보통 마스크를 얘기하면 안면 마스크, 얼굴에다가 하는 마스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은 그 공기가 기도로 그 저항을 받아서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으로 깊숙이 넣어서 기도에다 덮은다. 그래서 라링스 마스크 이렇게 부르고 거기서부터 튜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백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죠. 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 인공호흡을 한다는 거 이게 좀 다른 큰 차이점이고요. 이건 제대로 들어갔는지 청진기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인공호흡하는 게 전문 소생술에서 기본 소생술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게 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넣습니다. 이걸 오랄 에어웨이라고 부르고 그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여기 기도인데 이쪽에 기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컬 코드, 라링스 입구가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확보가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넣어준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백을 짜주게 됩니다. 그냥 짜게 되면은 공기가 잘 안 저항 때문에 못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넣어주게 돼요. 전문 소생술에서는. 요거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이라고도 부르고 엠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브를 짜면서 마스크로 인공호흡하는 거를 보통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보통 전문 소생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마스크를 앞면에다 씌우면은 아무래도 그 공기가 새기가 쉽고 식도로도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더 안으로 진입해서 여기다가 기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라링잘 마스크 에어웨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LMA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보면 그 CPR을 리딩했던 의사가 LMA를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페이셜 마스크 안면 마스크로 인공호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전문적인 좀 더 정확하게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백을 연결해서 공기를 짜주게 되죠.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은 튜브를 아예 기도에다가 넣는 겁니다. 아까는 여기가 기도의 입구인데 라링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식도죠. 그러니까 아까 그 LMA 라링잘 마스크 에어웨이는 마스크를 라링스에다 씌우는 거죠. 여기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튜브를 빼서 인공호흡을 한 건데 그거보다 더 전문적인 거는 튜브 트라케아에다가 아예 이 튜브를 넣는 겁니다. 이 C가 트라케아고요. 기관이죠. 기관 내 삽관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백을 연결해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전문 소생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의 다른 점을 보면은 CPR 디렉터, CPR을 지휘하는 의료진이 되게 중간에 압박을 중단해 달라고 얘기할 때가 왕왕 있어요. 보통 2분 간격, 5사이클당 한 번, 고 인터벌로 이제 종종
그렇게 CPR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중단하냐면 리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제세동기에 나타나는 그 환자의 심정지 리듬, 그러니까 심전도죠. 심전도를 보기 위해서. 기본 소생술은 이거를 보지를 않죠. 이게 보여주는 화면도 없고요. 이걸 보는 이유는 전기 충격을 줄 거냐 말 거냐,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리듬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샤커블 리듬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은 QRS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게 되고요. 이 QRS가 천천히 뛰는 유형의 심정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일종의 브라디카디아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게 보였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도 있었는데 맥박을 확인해야 됩니다. 경동맥, 카로티드 아테리를 펄스를 확인해서 펄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펄스가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CPR 리더가 외치죠. PA입니다. 이렇게. 이게 펄슬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무맥성 전기 활동, 이렇게 부릅니다. 펄슬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펄스는 만져지지 않는데 QRS가 좀 보인다. 전기는 좀 살아 있는데 심장은 실제 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전기 충격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전기 충격 주지 않습니다. 일종의 브라디카디아 어레스트, 브라디카디아 심정지, 서맥 심정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기 충격 주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심폐소생술을 큰 치료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BLS 기본 소생술을 이제 하면서 제세동기 디피브릴레이터가 도착하면은 심전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지금 전기 충격을 줄 심전도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샤커블 리듬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VF하고 VT가 보이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고, AC 스톨과 PA가 보이면 그냥 전기 충격 없이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전문 소생술로서 기본 소생술하고는 차이가 나죠. VF는 ventricular fibrillation, 심실세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VT는 ventricular tachycardia, 심실 빈맥이라고 부릅니다. AC 스톨은 통상 심전도 모니터 상에서는 이렇게 전기가 없는 플랫한 일직선처럼 나타나죠. 사실상 이거는 이제 심장에 전기가 전혀 없다, 심장 전기도 죽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한국말로는 무수축 이렇게도 부릅니다. AC 스톨. 반면에 이렇게 QRS가 보이면서 천천히 QRS가 가끔씩 나타날 때, 브라디카디아 양상으로 나타날 때, 하지만 맥박은 만져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PEA라고 부릅니다.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무맥성 전기 활동. 그래서 이 큰 알고리즘이 전문 소생술에서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CPR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소생술이 을 기본으로 하면서 약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공호흡 할 수 있는 기구를 투입해서 LMA나 기관 내 삽관, 엔도트라케알 튜브 같은 기관에다 직접 튜브를 넣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CPR을 2분하고 그 다음에 리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CPR 2분하고 리듬 확인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듬이 이번에는 ventricular fibrillation이나 VT
같은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리듬으로 바뀌었다. 그럴 때는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다시 CPR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장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근데 그 사이에 전문 소생술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소생술 BLS와 다른 점을 잠깐 정리를 하면 모니터로 심전도, 환자 심장 리듬을 확인을 해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의료진이 그래서 직접 전기 충격을 주는 거, 이게 이제 크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거, 그리고 전문 인공호흡 기구를 이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소생술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전문 소생술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 소생술 같은 경우는 대개 30대 2로 30번 심장 압박하고 그 다음에 2번 인공호흡 할 때 그 심장 압박을 잠깐 중단하게 되잖아요. 30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 2번 입대 입으로 인공호흡 할 때 잠시 심장 압박을 중단하게 되는데, 전문 소생술은 되게 인력이 충분하고, 그래서 이 심장 압박을 중단하는 경우는 심장 전기 리듬을 확인하느라고 잠깐 멈출 때 외에는 사실은 거의 중단하지 않죠. 그리고 2분에 한 번씩 그 심전도 리듬을 확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맥박이 돌아오면은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죠. CPR 리더가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CPR 리더가 나중에 ROSC가 있기 때문에 CPR을 종료한다 이런 말을 하죠. ROSC는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이라고 부르고요.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맥박이 만져지면 ROSC가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심정지 상태를 벗어난 거예요. 치료가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CPR 종료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소생술은 CPR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만 기본 소생술에서는 이거 판단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을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을 다 합쳐서 이렇게 보통 4개 혹은 5개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요. 119로.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심장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도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갖고 와서 전기 충격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도착하면은 병원에서 전문 인공호흡하고 약물 투여하고 이런 치료가 진행되죠. 그래서 보통 이 3단계, 앞에 3단계를 기본 소생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마지막 단계를 전문 소생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각 단계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처럼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Chain of Survival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굳이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기본 소생술의 단계들이 더 중요해요. 물론 전문 소생술 안에도 기본 소생술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 앞에 단계, 그 다음에 심장 압박과 일반적인 인공호흡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자발순환 회복이 됐을 때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환자 몸을 팔다리 몸통을 다 이렇게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찬물로 관류를 넣거든요. 찬물로 관류를 넣어요. 이게 차가운 물입니다. 그러면은 뇌 저체온요법을 시행하는 건데, 그럼 뇌 손상, 브레인 인저리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이 성공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환자의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죠. 심장은 돌아오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레인 데미지, 인저리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4도씨 불을 이용해서 체온을 한 1도 정도 낮추는 그런 저체온 치료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포스트 리서스테이션 케어 이렇게 부르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알아둘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소생술의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였죠. 그 샤커블 리듬인지 판단해서 전기 충격 VF하고 VT는 전기 충격을 주고 에이시스톨과 PEA는 전기 충격 없이 그냥 약물 주면서 CPR 한다는 거. 이건 잠깐 쉬어가는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이게 이 야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심폐소생술 강의 교육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게 2000년에 잠실 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트의 그 강타자 유명한 야구 선수 한 명이 쓰러지는데 임수혁 선수죠. 이때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 상황이었어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근데 보면은 그 코치 2명이 와서 허리띠를 풀고 어깨를 주무르죠. 심장 압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그 전화는 빨리 해서 119가 도착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전문 소생술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수혁의 심장은 살아났죠. 소생은 됐어요. 하지만 뇌 손상은 심각했기 때문에 임수혁이 거의 식물인간처럼 수년간 투병하다가 나중에 사망했는데 결국 그 현장에서 동료들 레이펄슨 목격자들의 그 바이스탠더 CPR이 없었고 그리고 잠실 야구장 같이 그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 컴플렉스에도 자동 제세 동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서바이벌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계가 중간에 끊겼죠. 그래서 옵티멀한 그 매니지먼트 케어가 물론 이제 저체온요법도 당연히 안 했고요. 그래서 임수혁은 참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따가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전문 소생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에피네프린이고요. 가장 유명한 약물이죠. 거의 모든 전문 소생술에서 에피네프린을 씁니다. 그 다음에 리도카인하고 아미오다론 이 두 가지 약물이 또 대표적인 약물이고요. 이것들은 보통 심정지 때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이나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 같은 그 부정맥이 지속되는 심정지에서 이 약들을 꽤 씁니다. 에피네프린은 어떤 약이냐? 잠시 보면은 보통 거의 모든 심폐소생술에서 에피네프린은 추천되고요. 대개 1mg을 3분 간격으로 많이 줍니다. 3분에서 5분으로 돼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3분 간격으로 1mg을 정주, IV, 인트라비너스, 정맥 혈관으로 투여하게 되죠. 그럼 에피네프린 주는 타이밍은 어떻게 되냐?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심정지 발생했을 때부터 준다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보통은 그 넌 샤커블 리듬일 때, 그러니까 에이시스톨이나 PA일 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고요. 샤커블 리듬, 그러니까 심실세동이나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처럼 전기 충격 주는 그런 심정지 상황에서는 되게 그 이니셜 디피브릴레이션 전기 충격을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치료하죠. 왜냐하면은
디피브릴레이션 주자마자 또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강력한 센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피하고도 심정지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에피네프린을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주는 타이밍이. 이건 조금 꽤 전문적이어서 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에피네프린의 그 심정지 환자 치료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뛰지 않는 심장을 아주 강력한 약을 써서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냐?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에피네프린의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그 스티뮬레이팅 알파 아고니스트 베소 콘스트릭션 그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의 페리페랄 베소 콘스트릭션을 해서 심장 압박으로 만드는 그 인공 서큘레이션이 카로티드 그 다음에 세레브랄 그러니까 심장 혈관하고 뇌혈관으로 가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CPP는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라고 부르는 다시 말하면 관성동맥 쪽의 혈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줬을 때 그 약이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한다. 그렇게 이제 언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여 방법은 보통 그 정맥, 말초 정맥에다가 이렇게 작은 카테타를 삽입해서 거기로 약물을 투여하죠. 보통 1cc 시린지로 1mg 에피네프린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심장이 안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제로 심장 압박을 인공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주사기로 1cc를 주입하면 되게 약물이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바로 위쪽 팔까지. 만약 이 손목 쪽에서 카테타를 정맥에다가 삽입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10cc, 20cc 되게 20cc 셀라인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연결해서 약물을 주사하고 그 다음에 얘를 푸시해서 그 약물이 쭉 올라갈 수 있게 센트럴 서큘레이션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그걸 IV라고 부릅니다. 인트라비너스. 하지만 이 말초 정맥에다가 이 카테타를 삽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뼈에다가 보통 이게 티비아인데 뼈 골수에다가 이렇게 드릴로 박아가지고 카테타를 주사침 같은 거를 박아서 여기다가 이 골수를 통해서 약물을 투입하기도 하죠. 이걸 그래서 인트라오세우스 골강 내 주입한다. 그래서 IO 이렇게 부릅니다. 소아들한테는 종종 이걸 사용하죠. 왜냐하면 소아들은 이 정맥에다가 이런 카테타를 삽입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페리페랄 IV 드럭 딜리버리, 센트럴 IV 드럭 딜리버리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정맥에다가 하는 경우 보통 센트럴 IV라는 거는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 혹은 인트라 주글라 베인 같은 그 목정맥 혹은 쇄골하 정맥 같은 굵은 정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심장으로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센트럴 서큘레이션으로. 근데 이게 좋기는 한데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이런 혈관에다가 센트럴 베인에다가 카테타를 삽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약물은 그냥 페리페랄 베인에다가 카테타를 확보해서 이렇게 손목이죠.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카테타를 확보한 다음에 20cc 시린지로 약물을 주고 나서 푸시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약은 아까도 리도카인하고 아미오다론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가 그 심정지 상황에서 항상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리듬이 있고
전기 충격이 필요 없는 리듬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심실세동,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보이면은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넓은 QRS가 빠르게 반복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ventricular 타키카디아, 심실 빈맥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는 샤커블 리듬이죠.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줍니다. 주고 나서 바로 보통 CPR을 시작하죠. 심폐소생술 2분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듬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됐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대개는 지속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땐 다시 전기 충격을 또 주는 거죠. 전기 충격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요. 그 ventricular fibrillation이나 ventricular tachycardia가 지속될 때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전기 충격 주고서 다시 심장 압박했다가 또 전기 충격 주고서 흉부 압박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추가적으로 또 줄 수 있는 약은 없냐? 에피네프린이라는 약 말고, 그때 이제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 에미오다론하고 리도카인을 항부정맥 약물로서 투여하게 됩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그 전기 충격을 주는, 전기 충격이 필요한 세동, 심실세동이나 그 VT, 펄스리스 VT가 계속될 때 뭐 딴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그 아미오다론을 추천했었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물들은 VF,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과 VT, ventricular tachycardia 때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앞에 P는 뭔가 하면요, 펄스리스라는 말이에요. 원래 ventricular tachycardia는 종종 안정적인 경우도 있어서 펄스가 잘 만져질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정지가 아닐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테마에 들어오는 ventricular tachycardia는 맥박이 없는 ventricular tachycardia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pulseless VT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준다,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준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물들의 그 특징들은 여기 작용하는 기전은 여기 좀 있고요. 뭐 용량도 있는데 여러분 굳이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VF와 펄스리스 VT, 샥을 줬는데도 반응이 없다, 치료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사이클에서도 VF하고 펄스리스 VT가 지속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약물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디악 어레스트 전문 소생술 과정에서 과연 약물 치료가 갖는 의의는 뭐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CPR 과정에서 그 약을 쓰면은 ROSC가 돌아올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맥박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자발순환 회복이 된다. CPR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그 중환자실 어레인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발순환 회복이 없으면, ROSC가 없으면 환자는 입원할 수가 없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한 거잖아요. 그때는 뭐 영안실로, 장례식장으로 가야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 이제 입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세게 쓰면, 약물들을 쓰면 되게 ROSC가 돌아올 확률은 높다. 일단 심폐소생술이 성공할 확률은 높다. 하지만 그러나 환자가 좋은 그 뉴럴로지 아웃컴을 갖고서 롱텀 서바이벌 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은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면서 걸어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long-term survival with good neurology outcome.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심폐소생술 치료의 어떤 목표로서는. 그러니까 전문소생술보다는 이 약물은 전문소생술의 주요 컴포넌트인데,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생술이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 슬라이드가 참 그 아까 쉬어가는 슬라이드하고 대비되는 슬라이드인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 사진들을 앞 시간에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벽성 교수님이 그 기본소생술 강의할 때 보여줬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볼만해요. 사실은 이 그 신용록 선수하고, 이게 신용록 선수죠. 축구장에서 신용록 선수가 카디악 어레스트 나서 쓰러졌을 때는 현장에서 바이스탠더 체스트 컴프레션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약물도 주죠. 당연히 그 제세동기는 준비가 돼 있었고요. 이거는 거의 2011년 임수혁 선수가 쓰러진 다음에 10년 후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준비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까지 차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실려가고 그랬는데, 신용록 선수는 뇌 데미지를 받아서 약간 장애는 남았지만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하이 코티칼 펑션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었죠. 말 잘하고 서로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물론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은 좀 중단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심폐소생술 강의할 때는 항상 임수혁과 이 신영록 선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기본소생술에서 미리 고벽성 교수님이 소개해 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빼간 건데, 그러면 이제 PEA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QRS가 이렇게 느리게 보이면서 맥박은 안 만져지는 상황이 이제 PE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무맥성 전기 활동.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죠. 이게 그 QRS라는 거는 ventricle depolarization이잖아요. 벤트리클로 전기가 간 겁니다. 일단 심실을 탈분국시킨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근육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EMD라고 부릅니다. Electrical Mechanical Dissociation. 전기하고 심장하고 전기하고 미케니컬한 거하고 디소시에이션 해리돼 있다. Electrical Mechanical Dissociatio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드 스테이지예요. irreversible, 비가역적인 그 심장 상태일 때 전기하고 근육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PEA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심장이고요. 이게 LV, 좌심실이고, 이게 대동맥인데, 이 뻘건 게 지금 그 심낭이에요. 페리카디알 스페이스. 여러분, 대동맥 박리라고 그래서 이게 대동맥인데, 대동맥의 벽이 이렇게 갈라지면은 이 아ortic 다이젝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블러드가 페리카디알 스페이스로 역류해서 카디악 탐폰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눌리니까 이펙티브한 스트로크 볼륨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카디악 아웃풋이. 그러니까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그때도 물론 심장 전기는 살아있죠. 하지만 여기 아주 심하게 올라가 있는 페리카디악 스페이스 프레셔 때문에 여기 블러드가 안 차니까 심정지가 발생하죠. 이럴 때도 PEA죠.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전기는 살아있으니까. 이럴 때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블러드를 빼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가슴, 흉곽을
횡으로 자른 건데요. 여기가 척추고 이 하얀 게 갈비뼈고 흉부 컴퓨터 촬영 사진입니다. 이게 심장이고 이게 이제 정상 렁이고 폐입니다. 요것도 폐고요. 요거 뭘 것 같아요? 이게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많이 플로럴 스페이스 흉강에 찰 때 이거를 우리가 기흉이라고 부르고요. 뉴모소락스. 종종 이 공기가 압력이 강하게 발생해서 이 심장하고 폐를 누를 때가 있는데 그걸 긴장성 기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긴장성 기흉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을 세게 눌러서 비너스 리턴이 제로가 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심장 근육하고 심장 전기는 살아있지만 블러드가 심장 내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역시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PEA,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보이는 카디악 어레스트일 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원인들, 트리터블 코스를 좀 고려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카디악 탐폰, 텐션 뉴모소락스, 그 다음에 하이포볼레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혈이 심해서 블러드가 심장 내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면은 PEA 어레스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른 원인들 몇 개, 역시 매시브 풀머리 스롬보 엠볼리즘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요. 전기 치료가 이제 그 전문 심폐소생술 영역에서 중요한 그 기본소생술하고 다른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중간중간 2분마다 이게 과연 전기 쇼크를 줄 리듬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크게 나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넓은 QRS로 빠르게 반복하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형태면은 보통 벤트큐lar 타키카디아인데 이러면서 맥박이 안 만져지는 펄스리스 VT 이럴 때 이제 전기 충격을 준다는 거죠.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벤트큐lar 피브릴레이션 찌글찌글 아무 규칙성이 없죠. 심실세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QRS가 보이지만 천천히 뛰는데 맥박이 안 느껴진다. 그 다음에 이러면 PEA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아무 전기 파형이 없으면 사실상 사망과 같은 무수축 AC 스토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QRS가 비교적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오면서 맥박이 만져진다. 그러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야 되죠. ROSC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보여도 맥박이 안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PEA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지간에 그거를 되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기계를 이용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걸 디피브릴레이터, 제세동기, 세동을 제압한다. 디피브릴레이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운데는 심전도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양쪽 손으로 쥐고서 전기 충격을 줄 패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줄 에너지를 선택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대개 이게 주울로 표시가 되는데 주울, 100줄, 200줄 보통 150줄로 많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150줄. 그러니까 VF, 펄스리스 VT 어레스트 때 그냥 150줄로 전기 충격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과거 전기 충격 주던 그 패턴은 한 번 그냥 샥이 들어가는 모노페식 커런트 이런 형태의 전류였는데 요즘은 한 번 전기 충격을 주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바이페식 이상형 일상형이 아닌 이상형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의 왼쪽 젖가슴 밑에서 오른쪽 패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가깝게 전면에서
왼팔로 쥐고서 이제 패드를 붙이는데 이 버튼을 누르거든요.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은 전기 충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죠. 바이페지 커런트로. 이런 건 나중에 실습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샤커블 리듬이라는 거를 모니터를 보고 확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펄스리스 VT를 확인하면 150줄로 1회 샥을 주게 됩니다. 1회. 이것도 과거 한 20년 전에는 3번씩 샥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한 번 150줄로 세게 이상형으로 바이페식 커런트로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로, 다시 말하면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하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대개 심폐소생술이 시작하고 나서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하고 나서 10분 지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 이렇게 치료 성적이 확 떨어져요. 이게 100%고 뭐 10%, 0%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early defibриllation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빨리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좀 좋은 스마트폰 갖고서 현장 상황을 이게 병원 내에 있는 의사고요. 이건 현장인데, 의사가 현장에서 그 심전도 모니터를 지금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기 충격을 줄지 말지. 샤커블 리듬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전기 충격 주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약도 주라고 지시해요. 에피네프린 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제가 전기 충격을 의사가 심전도를 보고서 판단해서 전기 충격을 주고 약물을 주는 거는 전문 소생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문 소생술은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수 있죠. 현장 상황을 보고서 병원에서 이제 지시를 하는 거니까. 전문 소생술이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 흉부 압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빠르고 깊고 강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인력 소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인공 심장 압박기, 그런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 10년 전에 구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센터에 있던 인공 심장 압박 기계인데, 이렇게 감싸서 강제로 이렇게 조여주는 일종의 벨트를 이용해서 인공 흉부 압박하는 기계죠. 이거는 기관 내 튜브를 연결해서 인공호흡하는 거고요. 요즘은 이거 씁니다. 저희 병원은 이 기계가 심장 압박을 사람 대신 해준 거죠. 아까 동영상 보면은 심장 압박하는 그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금방 지쳐요. 그래서 요즘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보통 CPR을 30분, 어쩔 때는 뭐 종종 1시간 내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길게 심폐소생술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일이 다 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계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소생술하고 기본 소생술의 차이가 뭐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심전도 리듬 따라서 샤커블 리듬하고 그렇지 않은 리듬이 있다는 거, 특히 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CPR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CPR 약물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몇 개 소개로
이렇게 사진들을 좀 넣었는데요. 이건 한번 시간 날 때 구경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따로 그 교양 강좌처럼 강의했던 것들인데 여러분 인생에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번 유튜브들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심폐소생술은 사실상 20세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1940년, 50년 지나서 만들어진 거라서 심폐소생술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거가 이제 수립되는데 크게 공헌한 의사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